네, 반갑습니다. 벌써 7월이 됐네요. 7월에 월급 종목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시간이 됐죠. 자, 7월에는요, 일단은 뭐 변수 좀 있을 수도 있고, 대신에 이제 썸머랠리 이런 것들이 좀 준비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통은 2분기가 끝나고 또는 상반기가 지나고 나면, 자, 그동안 누가 장사를 잘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이 좀 일어날 수 있는, 또는 이게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또 어떤 재료가 좀 붙어준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종목군들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단기적으로 볼만한 포지션은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끌고 가시면 괜찮을 것 같고, 기존에도 여러분들이 한번 대응을 하셨던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뭐 비중을 조금 더 확대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우리가 같이 체크하면서 가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7월에 월급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차트 먼저 보도록 해야 되겠죠. 첫 번째 종목은요,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 이게 예전에 월급 종목으로 나간 적이 있었어요. 네. 요게 이제 2023년, 그 다음에 2024년, 이렇게, 진행이 좀 됐었죠. 2023년에는, 언제였냐면, 8월, 24년은 이제 지금이에요. 지금 23년 8월 달에 진행이 돼서, 이게 가격대가, 그때가 8월 10일이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렇게까지 높은 수치는 아닐 거예요. 한 번밖에 안 샀어요. 2023년 8월이니까요. 요 정도 한 24,000~25,000원쯤 될 것 같네요. 그죠? 8월 9일, 10일이니까. 가장 높이 샀다고 해도 25,000원.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22,000원도 수준이면은 그렇게까지 낮은 수치는 아니죠. 그래서 마이너스 한 7%? 그 정도 나왔을라나요? 10%까지는 안 될 것 같고, 마이너스 한 7% 정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요거는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주게 된다면, 지금 가격대가 얼마예요? 22,000원이죠?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해주게 된다면, 만약 25,000원을 치더라도요, 평단가가 비슷하게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 24,000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 되겠네요. 평단가는요. 그 정도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 포인트는 지금 눌림목이 나타났죠. 추세가 역배열에서 뚫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모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수렴 구간 위쪽에서 만들어지는 요 지지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눌림목이다. 물론 여기서 더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것을 딱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만은, 최근의 흐름들을 봐서는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상승 추세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현재 포인트라면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종목의 최고의 약점은 뭐냐? 지금 2021년도부터 계속해서 떨어져 내려오던 이 하락 추세거든요. 근데 하락 추세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지지가 형성이 되면서 지금 22,000원대 이상에서 지지선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전환 포인트를 이제 최근 들어서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아시아나와의 합병이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가잖아요. 이게 아시아나 합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약간 독과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EU라든지 미국 이런 쪽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해외 쪽에 승인을 받아야 돼. 내가 아시아나를 사서 우리가 한꺼번에 퉁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도 다른 국가들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EU 쪽에서는 승인이 끝났죠. 그쪽 부분들 뭐 화물 관련한 부분에서는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일부 노선들 또 양도가 됐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대한항공은 이제 미국 쪽만 승인 받으면 되는데 이쪽도 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이제 승인이 완료가 되고 합병이 진행이 되게 되면 시너지를 크게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실적도 굉장히 좋게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서면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 이 여객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해외여행 이런 것들 지금 또 휴가철이잖아요. 그러니까 항공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고요. 또 지금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아마 긍정적으로 나올 겁니다. 왜냐면 여름 휴가 가시는 거 언제 결제하죠? 2분기 때 대부분 결제하잖아요. 물론 지금부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건 또 그러면 4분기 때 실적으로 잡히겠죠. 3분기 실적으로 해서 4분기 때 발표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상태가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 뉴스 한번 볼게요. 기업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보자고요. 최근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또 좋게 나온 게 있네요. 요거 한번 먼저 보도록 하죠.
화물 운임 반등, 하반기 실적 상승한다. 하반기에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2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지난해에 대비해서 각각 10% 정도씩 올라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사실 사상 최대 실적 아닐까 싶은 생각도 좀 있는데 안정적으로 실적이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가 좀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거 화물 운송에 대한 부분들은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거고요. 여기다가 여객 수요까지도 같이 늘어나는 거죠. 네, 국제 여객의 경우는 장거리와 단거리 모두 성수기를 맞아서 3분기 높은 운임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즉 2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았는데 3분기 실적, 4분기 실적까지도 괜찮을 것이다 라는 전망으로 갈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실적은 충분히 알았고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외국인 보유 비중은 16.6%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 비중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요 정도면 뭐 그때도 뭐 네 괜찮다 생각 들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지분율 보시면 이제 최대 주주가 한진칼이 지금 26%, 그 다음에 한국산업은행 3%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민연금에서 7% 정도 가지고 있죠. 네, 대한항공 우리사주가 4% 정도. 그럼 요거 다 합치면 40%가 넘죠. 네, 그러면 유동주식수가 지금 65% 잡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안 잡힙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지분이라든지 또 이제 기타 안 파는 사람들 이런 쪽에서 본다라면은 네, 유동주식수는 50%가 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적당하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자, 투자 의견은 이제 하긴 뭐 이거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네, 목표 주가는 지금 3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가격이 22,000원이니까 한 50% 정도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어 있는 상태죠. 네, 그리고 또 다른 거 보죠. 배당도 조금 줘요. 3%대. 이 대한항공이 배당을 좀 줍니다. 네, 배당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실적 먼저 볼게요. 연간 실적 보시면 지금 2019년도부터 해가지고요. 20년, 그 다음에 21년, 22년, 23년에 조금 줄었고요. 다시 24년도에 늘어납니다. 그리고 유지가 좀 되는 모습. 근데 이게 지금 2025년도에는 좀 줄어든다. 2026년 좀 줄어든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은 그 연결 기준을 떠나서 보면은 이게 조금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한 2조 원대 정도 수준에서의 포지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매출은 계속 늘어나는데 실적 같은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머무른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포화 상태에서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진짜 정상화되는 거, 이제는 뭐 코로나에서 좀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생각이 되고 있겠지만 경기 부양이라든지 경기가 좋아진다든지 이렇게 되는 경우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쪽 그 대한항공의 어떤 주가 추이는 실적 증가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자, 지금 멀리까지 볼 건 없고요. 2025년도까지만 일단 보자고요. 자, 그러면 실적 상황을 좀 보시면 23년도 네 3월, 6월, 9월 지금 실적이 계속 꾸준하게 나쁘지 않았어요. 12월에 조금 나빴고요. 그런데 지금 올해 실적 보시면 일단은 더 괜찮죠. 그 다음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비슷할 것이다 전망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 9월이 되면은 네, 더 늘어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후반부 이제 12월이 돼서도 이제 실적 증가세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실적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적으로 좋아지는 단계로 가게 될 거고 시장이 상승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지는 기업들을 가지고서 대응 포인트가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률 살펴보게 되시면 이 종목의 배당률이 배당이 지금 작년에도 나왔죠? 750원. 그 다음에 올해는 720원. 뭐 대부분 7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가격이 22,000원이니까 지금 보면은 한 3% 좀 나오겠네요. 그죠? 3% 조금 넘게. 네. 3% 정도면 배당률 나쁘지 않습니다. 네. 배당이 나쁘지 않으니까 요거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배당 주는 기업들은 이 배당률을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기 배당은 아니고 기말 배당일 거예요. 네, 기말에 다 몰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서 배당 많이 주면서 실적 증가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기업들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 얘네가 이제 저런 것도 좀 나올 수 있겠죠. 그 뭐라고 그럴까요? 그 밸류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 배당률 좀 높여준다든지 그런 것들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요거 한번 더 볼게요. 7월 3일에 나온 거, 풍문 또는 보도. 보잉 항공기 30대 구매 검토 보도 관련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요 정도 이제
뭐 새로운 항공기를 구매해가지고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이거는 내부 검토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부 검토 중에 되어 있기 때문에 비행기를 사는 건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보잉 거를 살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를 살 것인지는 모르겠고, 일단은 뭔가 하긴 하는 것 같습니다. 네.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뉴스에 나왔죠. 네. 합병 승부수.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비행기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다. 자, 7월 3일날 주가는 어떻게 변했죠? 네. 주가 상황을 보시면, 이렇게. 그냥 별별 일은 없었습니다. 그죠? 요거보다 조금 더 괜찮으면 좋겠는데. 6월 27일날 주가가 좀 크게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뉴스에 한번 가볼게요. 6월 27일 같은 경우는, 네, 특별한 건 없었는데, 요거요. 네. 파트너십 체결했다라는 거, 그런 얘기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 부분들일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운 어떤 회사들하고, 파트너십을 만든다, 뭐 어쩐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네, 이 온라인 성수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지금 합병 이후에 나타나는 그런 기대감. 세계 100대 항공사 선정, 대한항공 11위를 됐다라는 것이 괜찮은 거죠. 네. 그냥 요런 것들.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단은 좀 갈 때 되지 않았나? 특히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합병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합병이 마무리가 되면서 시너지를 이제 크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계속 네,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실적. 그 다음에 합병 이런 것들 앞으로 성수기 진입 이런 것들이 조금 기대감을 모을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22,000원대 그냥 있으면 요 자리 매일매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 포인트가 좀 변할 수 있다라면 23,000원 정도 매수 포인트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 지지선은 21,200원쯤 지지선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 지지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가격이 좀 내려간다면 22,000원에 좀 붙여서 사면 더 좋습니다. 22,000원 가격대 근처로 붙여서 매수를 해주시면 조금 더 나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23,000원부터 22,000원 요 구간이 매수존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기적 목표 가격대는요. 일단 매물대 넘어가시면 되는데 24,000원대 정고점 또는 26,000원 정고점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26,000원 정고점까지가 가장 핵심적인 그런 저항대가 되겠습니다. 26,000원대 보시면 매물이 좀 있죠? 네. 그래서 요 자리를 넘어가야지 추세가 바뀌는 것 같다 판단됩니다. 자, 그러면 26,000원까지는 뭐가 되겠어요? 보너스 구간이 되겠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24,000원 아래쪽으로만 네, 평단가를 맞춰놓기만 한다면 26,000원까지 갔을 때 한 10% 정도 수익률 챙기면서 추세를 상승시키는 효과로 갈 수 있습니다. 자, 이 종목의 목표 포인트는요.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 쳐다보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지금 3만원 정도까지 일단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업황의 어떤 호조나 이런 등등등 여러 가지 이슈를 통해서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라면 신고가도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그건 이제 그때 가봐서 생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오랫동안 움직이는 포인트가 나타났었으니까 그 부분 체크하시고 사실은 이제 작년 8월에 좀 돌아섰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었어요. 이평선 모였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아시아나 합병 이후에 조금 이제 삐걱거리면서 요 부분이 이제 끌고 왔는데 요거 이제 해소되는 부분이어서 제 생각에는 이제 26,000원은 넘어갈 것 같아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한 번 더 사는 거 중요하게 할 수 있겠죠. 자, 예전에 작년에 한 번 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 번 더 사는 거예요. 그래서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해서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처음 사시는 분들은 싸게 사니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목 보시면은 현대모비스. 현대모비스도 사실 여러분들 그동안 네 지난번에도 매수 한번 했었고 ST7이죠. 성투칠성. 네. 이 중에서 사실 수익이 제일 안 난 종목 중에 하나예요. 다른 종목들은 뭐 60%, 70%, 100% 넘는 것들도 많이 있었는데 이 종목은 네 지난 이제 4월에 네 우리가 한번 들어갔었죠. 그래서 그 가격 그대로예요. 네 4월에 이제 매수 가격이 있었어요. 4월 10날쯤 되는 거니까 요 정도 그냥 그 가격대입니다. 24만 5천원, 24만원 뭐 그 정도 왔다리 갔다리 그 정도 월급 종목이었고 그다음에 2월 달에도 한번 샀죠. 2월 10날. 네. 2월 달에도 월급 종목을 한번 더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사고 그 다음에 이번에 4월 달에 한 번 더 샀다라면 제 생각에는 평단가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요 정도 네 3만원대 초반 네 이 정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불운하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네. 아직 덜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부터 이제 계속 이제 뭐 분할이다, 뭐 합병이다, 이런 얘기 많이 있었죠? 자,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요, 순환출자의 아주 핵심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좋겠지만, 현대차, 기아차,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이렇게 있거든요. 이게 서로 순환출자예요. 순환출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현대차와 기아차에 대한 지배구조를 가져가려면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배구조를 공고히 해야 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기업 내용을 좀 살펴보게 되시면은 여기 기아가 지금 순환출자로 들어와 있죠. 그리고 정몽구 회장, 그 다음에 지금 정몽구는 명예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이 중요한데 여기 정의선 회장의 지분이 0.3%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선 회장이 기아차, 현대차를 장악하려면 이 현대모비스의 지분을 사들여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사들이려면 지금 돈이 있어야 되는데 어디서 그것을 충당하고 있느냐? 어디서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글로비스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현대글로비스. 이쪽에 정의선이 지금 20% 정도 지분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주가 올라오죠. 요거 팔아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글로비스 안 되면 현대오토에버. 요것도 지금 보시면, 네. 정의선 회장이 지금 7% 정도 지분이 있죠. 네. 그리고 현대위아. 네. 이런 것들 지금 다, 네.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정의선이 지분을 갖고 있는 거. 근데 지금에서 가장 유력한 게 뭐예요? 글로비스. 글로비스가 지금 지분이 20% 정도이기 때문에 이걸 팔아치우게 되면은 2조 원 정도 나온다. 보시면 되거든요. 지분이 지금 이거 현대글로비스가 지금 9조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2조까지 안 돼요. 20% 정도면은 한 1조 6, 7천억 정도 되는 거죠. 요 정도 돈이면은 이제 현대모비스 살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뭐냐? 글로비스는 비싸게 받아야 되죠. 배당도 많이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근에 뭐 무상증자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뭐가 나왔냐? 현대모비스는 계속 못 가고 있어. 자, 이건 왜 그래요? 사들여야 되잖아. 사들여야 된다고요. 이건 사들여야 된다고. 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주가가 좀 낮은 경우가 형성되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승계 작업이 진행될 때는요. 해당에서 가장 주목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가장 키가 되는 종목이 있죠? 그런 종목의 주가가 좀 내려가서 싸게 형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싸게 사야 되니까요. 또 뭐 증여를 하더라도 싸게 해야 되니까 가격이 잘 안 오릅니다. 그럼 이런 걸 왜 추천하느냐? 근데 승계 작업이 지나고 나면 주가가 대부분 다 올랐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여러분들 어차피 매수해놓고 단기적으로 단타 치면서 팔아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글로비스를 뭐 매수해도 상관없겠지만 지금 이미 글로비스 많이 올랐죠. 그러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만약에 합병이 들어간다거나 매각을 한다거나 이렇게 나왔을 경우는 악재로 요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모비스 같은 경우는 지금 네, 결과적으로는 이 순환출자에 대한 부분들을 끊어내거나 또는 지배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모비스의 주식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모비스 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것을 가지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걸 건너뛰고 그냥 합병해가지고 하겠다. 머리 아픈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합병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지배구조를 좀 이렇게 해보겠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현대모비스를 갖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글로비스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현대모비스는 주가가 좀 안 올라서 좀 답답하고 짜증나고 막 기분 나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예전에 현대오토넷이었던가? 네, 그게 이제 예전에 여기 2005년인가 6년인가 뭐 그때였던가요? 아니 뭐 이게 합병했던 적이 한번 있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막 흡수하면서 뭐 이렇게 나왔었고, 작년이었나? 올해였나? 이게 그 자회사 분할에 대한 얘기가 한번 있었단 말이죠. 근데 2018년도에도 이제 합병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 분할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 그렇게 있었는데, 그때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가 반대를 심하게 했었죠. 뭐 그런 어떤 역사적인 부분도 좀 있는데, 자, 어쨌든, 이 정의성 회장이, 이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면 현대모비스가 필요하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분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네, 여기 지분을 확보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가격이 싸니까 좋은 거죠.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가격이 싸니까
지금 당장은 안 올라가더라도요. 나도 얘네들이랑 같은 상황을 살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가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저런 게 있죠. 뭐라 그럴까요? 지금은 지분이 별로 없잖아요. 다른 걸 선택하기는 좀 어렵지만 가격을 더 낮게 형성해서 더 싸게 사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좀 기분이 더럽죠. 그렇게 기분이 좀 더러운데 어쨌든 그런 형태의 느낌들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대 모비스에 대한 포인트와 그 다음에 글로비스 여기에 이제 지분이 많으니까 요걸 가지고 합병을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지배 구조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합병 이슈가 있어서 주가가 좀 더 눌릴 것 같긴 한데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줬기 때문에 지금 이미 많이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더 뭔가가 일어날 만한 포인트는 아니죠. 글로비스 올리고 모비스 내려 이런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뭔가를 좀 하려고 할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주가 한번 크게 올랐었잖아요. 이 정몽구 명예회장의 건강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찌라시 한번 돌아가지고 주가 크게 한번 올랐었잖아요. 요 부분이 이제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다 그러면 강제적으로 진입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지분에 대한 어떤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비스가 더 크게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도 14% 정도 올랐는데 여기 이제 서서히 상승하게 되는 모습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실적 같은 측면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자동차 업종이 다 괜찮거든요. 지금 2분기 실적 같은 경우 보시면은 작년 2분기보다 실적 괜찮은 모습이죠. 그리고 점점 좋아지는 모습이고 연간 실적 보시더라도요. 계속 증가세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조 6천억 정도 나오면서 괜찮을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죠. 현재로서는 시가총액 대비해서 이 실적이 증가하는 포인트를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 대비해서 25년, 26년 또는 자동차 업황의 어떤 기대치를 본다라면 추가적으로 더 많이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볼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배당이에요. 배당이 지금 4,700원, 5,000원 밖에 안 되는데 조금 약하죠. 2%가 채 안 됩니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배당이 좀 많이 주는데 얘네들은 좀 배당을 좀 짭니다. 배당이 좀 짜요.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아직 안 올랐어요. 우리가 저점 때 매수를 잘 해줬기 때문에 지금 사실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는 손실 보고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났을 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더 매수할 수 있는 타이밍이 좀 된 거죠. 자 지금 자동차 업황 잘 보시면 여기 보세요. 2015년도 이때부터 한번 볼게요. 자 현대차 한번 볼게요. 현대차 보시면 주가가 어때요? 그때부터 올랐죠? 많이 올랐어요. 기아도 많이 올랐죠? 근데 모비스는 그게 없어. 현대 모비스는 2020년도에 한번 크게 올라서 한번 했던 그때도 우리가 한번 수익 많이 냈었죠. 수익 100% 이상 내고 팔았던 기억이 좀 있긴 있는데 아무튼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전환시켜가는 모습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셔야 되는 거고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렇게 보시고 이거는 이제 매수 포인트 그냥 24만원 아래쪽 다 괜찮습니다. 23만원 위에 23만 5천원 아래쪽 요 근처 대충 사시면 됩니다. 대충 사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착실하게 월급 종목에서 매수를 계속 해왔었다라면 지금 세 번째 추가 매수를 통해서 비중을 조금 더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되고 당장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보시면서 끌고 가실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여유있게 대응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실적, 저평가 다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종목은 대한항공. 지금 퍼 보시면 6.97입니다. 6.97. 괜찮죠? 시총 8조 원이고 아주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요것도 6.49. 퍼가 상당히 낮아요. 그리고 두 종목 다 실적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PBR도 상당히 낮은 편이라서 밸류업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서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 합병이라든지 이런 승계 요 부분만 조금 해소가 좀 될 수 있다라면 더 좋은 흐름들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현대모비스 요쪽 보시고요. 저쪽 대한항공도 합병 이슈 있었던 거 이제 해결되면서 점점점 이제 상승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거니까 이 두 종목을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시고 수익으로 한번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자, 7월달 저평가 실적 개선 월급 종목들 잘 파악하셔가지고요. 성공적인 그런 매매하시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